안녕하십니까. PLC 제어 과목을 담당하는 스마트 전기과 전삼석 교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PLC 제어 실습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과목은 주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관련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먼저 이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업하는 방식은 제가 약 20분 정도를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를 잘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 수업인데 2시간 동안에 20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챕터별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서 PLC 제어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PLC란 과연 무엇이고, 또 PLC 제어는 무엇이며, 또 여기에 있는 멜색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C 제어라는 것은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약자인데요. 요거는 논리 회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다. 그 제어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멜색이라는 것은 PLC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름이 있듯이 이 PLC도 여러 나라 많은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멜색은 일본의 미쓰비시사에서 나온 PLC 이름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PLC로는 독일의 지멘스사에서 나오는 S7이라는 PLC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RM 브랜들리사에서 나오는 AB라는 PLC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나오는 LS산전에서 나오는 XGT라는 PLC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사에서 나오는 멜색 외에 또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나오고 그 외에 영국에서도 나오고 모든 나라에서 PLC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멜색을 우리가 굳이 공부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있고 우리 옆 나라인 그 일본에서 이 멜색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PLC가 아직 제대로 보급이 안 된 시절부터 이 일본 이 멜색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7, 80%, 전체 기업의 약 한 40% 정도가 이 멜색으로 자동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나갔을 경우에 이 멜색이 가장 먼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PLC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멜색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PLC도 많이 접하게 되겠죠. 근데 PLC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게 레더 다이어그램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레더 다이어그램은 모든 PLC사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대신에 각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마다 명령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만 어떻게 다른지만 알면은 프로그램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색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은 다른 PLC를 접하게 되더라도 그 PLC의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이 금방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PLC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PLC가 어떤 곳에 쓰이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비디오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부품 공급부터 조립까지 설비에 자동화가 된 스마트 공장이다 그랬는데,
스마트 공장이라는 건 이 말 그대로 부품을 만들고 재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조립해 가지고 그 제품이 나오면은 포장해서 나가는 스마트 모든 공장을 것이 구축 자동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YTN 사이언스에서 방영한 건데요. LS 산전, LG가 아니고 LS 산전인데 계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이 LS 산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PLC를 생산하는 나라이고요. 회사이고요. 그 회사에서는 이 PLC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마그네트 스위치, 릴레이, 타이머, 기타 여러 가지 그 계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본사가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 공장에서 천주 공장이 스마트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같이 보면서 거기 보면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제품을 조립하고 이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우리가 배울 PLC 프로그램으로 그걸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 국내의 한 기업을 찾았다. 2007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을 시작한 이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주력 제품인 저압 차단기와 개폐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 라인에 걸쳐 완전 자동화가 구현돼 있다. 부품 공급부터 조립, 검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지금 이 로봇이 제품을 조립하고 이렇게 이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면 그 다음에는 로봇이 또 그 다음 공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이 끝나면은 또 로봇이 그 다음으로 이송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 다음 거기서 또 다음 공정을 또 로봇이 와서 하게 되는데 그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을 이 PLC 제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난 후 생산성이 더 향상됐다. 이 스마트 공장의 경우 완제품에 조명을 비춰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작업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차이가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최소화됐다. 보다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제품을 포장하는 라인 역시 자동화되어 있다. 부착된 중량 감지 센서를 통해 포장재의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지고 커다란 포장 로봇은 상자에 따라 품목별로 일정한 간격에 맞춰 제품을 포장한다. 대부분의 제조 현장에선 여전히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작업이지만 이곳에선 자동화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 제품을 이송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이송은 무인 운반차가 담당한다. 무인 운반차는 바닥의 녹색 선을 따라 공장 곳곳. 자, 여기까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로봇이 자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이송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 부분만 아니라 뭐 음식 제조업 또 음료 제조업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이제 PLC에 대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PLC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죠. PLC는 여기 보면은 기존의 릴레이와 타이머 등을 반도체 소자로 대체시켜 시퀀서 제어 기능의 수치 연산 그러면 이제 계산 기능입니다. 기능을 추가해서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성이 높은 제어 장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릴레이라든가 타이머, 반도체 소자, 시퀀스 제어 기능, 수치 연산 기능 등등의 이 용어들이 다 생소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기본적인 이 용어를 제가 설명을 먼저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제어 장치가 A 접점과 B 접점을 접속하여 코일을 온오프한다 그랬어요. 코일을 온오프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는 것을 온시켰다가 오프시켰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이 뭐냐? 우선 한번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A 접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면은 A 접점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A 접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스위치와 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위치를 먼저 보면은요. A 접점 스위치, 그 다음에 A 접점 그냥 접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태블릿에 지금 연필로 쓰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글씨가 못 쓰는 글씨가 더 못 써지고 있네요. 자, A 접점 스위치를 보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접점이 두 개의 단자가 있고 거기에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 여기서 I라는 것은 전류를 얘기하는데요. 전기에서 전류의 기호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왔을 때 요 접점이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를 수가 없죠. 근데 요 위에 이런 장치가 있다면은 이것이 이제 스위치 장치입니다. 위에 이렇게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스위치 장치인데 이것을 사람이 눌러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이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실제 이 스위치에는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사람이 눌렀다가 손을 놓으면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접속시킬 때 이걸 우리가 A 접점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A 접점은 뭔가? 요거는 이 스위치와 같은데 접속시키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역시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끊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내려와서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거는 스위치는 사람이 눌러서 이게 붙이는데 이거는 그러면 뭐가 붙이느냐? 이게 이제 전자력을 이용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전자력이라고 해요. 전자력이라고 합니다. 전자력은 그러면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자석에서 없습니다. 전자석은 뭐 다 아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만들어 보는데 이런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여기다 전류를 흘릅니다. 근데 이 전류는 단속 전류, 아주 중요한 건데요. 단속 전류를 흘립니다. 단속 전류라는 것은 끊어졌다가 흐르다가 하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흐르면은 전자석이 되지 않아요. 또 계속 끊어져 있어도 전류가 안 흐르면은 전자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다가 안 흐르다가 흐르다가 안 흐르다 하는 그런 전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전기에서는 그런 전류가 무슨 전류냐면 교류라는 전류가 있어요. 직류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계속 전류가 흐르는데 교류는 흐르다가 흐르지 않다가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를 흘려주면은 이것이 전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실험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스위치를 하나 이렇게 답니다. 스위치를 달고 여기에 이제 직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시키죠. 왜냐면은 교실에서 교류로 시험할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를 이용한 직류 전원을 달고 여기다 스위치를 달았다가 그러면 직류 전원이 이래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여기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지는 지금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건데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건전지에. 자,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면은 단속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게 전자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석이 여기에 전자석을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제품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봐요. 여기에 전자석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전류가 흘러서 전자석이 됐을 때는 이 접점이 전자석의 힘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 붙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를 흘리지 않으면 전자석이 힘을 잃게 돼요. 그럼 전자석이 안 되면은 다시 스프링에 의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전자석이 되게 하면은 접점이 붙어서 전류가 흐르고 전자석이 안 됐을 때는 떨어지게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진 거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여기서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 릴레이라고 합니다. 이거 릴레이. 자, 그러면 이게 A 접점은 이렇게 스위치나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게 붙어서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이걸 A 접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 접점은 요거랑 조금 반대 개념인데 자, 스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에 회로가 끊어지겠죠. 전류가 이렇게 역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전류가 붙어 있으니까 흐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사람이 손으로 누르게 되면 이게 떨어지겠죠. 접점 사이가.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비접점 스위치라 하고 그 다음에 비접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역시 흐르고 있으면 전류는 흐르죠. 이건 처음부터 흐르게 됩니다. 이게 비접점입니다. 전류 흐르다가 여기에 전자석을 설치해 놓으면은 전자석이 되면 이렇게 끌려 내려오죠. 이게 오면서 떨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자석이 힘을 잃어버리면 다시 올라가서 탁 붙어가지고 다시 전류가 흐르고 요거와 반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떨어져 있다가 힘을 가해주면은 붙는 걸 A접점이라고 그러고 원래 붙어 있다가 힘을 가해주면 떨어지는 거를 B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눌러서 온오프 하는 거를 그래서 스위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전자석의 힘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릴레이라든가 타이머에서 그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릴레이는 단순히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기능만 있고 타이머는 여기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자석의 전자력을 이용하여 회로의 접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어 부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한번 더 비교되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아까 시퀀스 제어가 업그레이드 돼서 PLC 제어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시퀀스 제어는 뭔가? 아까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제어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릴레이를 이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정기, 이 릴레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이 기구를 가지고 기구 간 배선을 한다 그랬어요. 직접 배선을 하게 되는 거죠. 배선을 하면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얘가 나와 있는데 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타이머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릴레이들이 또 많은데 이거를 노란 전선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배선을 막 해놨어요.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계를 제어했었죠. 근데 이게 점점 복잡해서 이게 덩치가 커졌을 경우에는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것이 PLC입니다. PLC는 뭐냐? 요 배선하는 대신에 프로그램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하는 게 바로 PLC입니다. 그 PLC도 동작 기능은 시퀀스입니다. 즉 반자동이죠. 완전 자동이 아니고 시퀀스와 똑같이 반자동이에요. 단지 시퀀스 제어는 이렇게 직접 전선을 갖고 배선을 하는 거고 PLC는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이 직접 배선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겠죠. PC에서 그냥 프로그램하고 틀리면은 A접점, B접점 바뀌어서 바꾸고 이렇게 고치기 쉬운데 이거 고치려고 그러면은 전선을 이걸 빼고
다시 전선을 다시 설치하고 해서 아주 복잡한